안녕하세요. 아이언마스터 이준복입니다. 오늘은 그 뷰엘 두 번째 편입니다. 전편에서 다 열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인스펙션 해야 될 부분들은 인스펙션 하고, 그리고 또 깨끗이 청소해야 될 부분들은 청소를 했습니다. 실린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닝을 했고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링도 상태가 괜찮아서 그냥 쓰기로 했고, 그리고 여기 베이스에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했고, 위쪽에도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헤드도 보시면, 사실은 헤드 부분에서는 중요한 건 밸브 시트 랩핑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릭 테스트 하는 거죠. 릭 테스트 그거 해야 되는 거 하고, 여기 이제 여기는 끄름을 제거해 주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뭐 밸브 같은 경우에는 조립을 할 때 원래는 어셈블리 루브라고 따로 있는데, 굳이 그거 안 써도 엔진 오일을 좀 발라줘서 밸브 가이드에 엔진 오일 좀 발라주고, 이 부분은 충분히 윤활을 시켜주는 상태에서 조립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스켓을 넣을 거고, 넣기 전에 피스톤 핀 같은 부분에도 충분히 윤활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링 쪽에도 이렇게 기울여서 오일을 좀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린더에도 마찬가지 그런 과정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오일 펌프가 있었는데, 오일 샤시가 있었는데 지금 잊어먹었습니다. 이사 오면서 어디인지를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쉬운 대로 종이컵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적셔 주는 게 좋죠. 얘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엔진 오일입니다. 엔진 오일. 이제 요게 그 탑링이랑 컴프레션 링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엔드 부분을 180도로 엇갈리게, 이렇게 한쪽은 배기 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탑링을 배기 쪽으로 맞추면, 그 다음에 컴프레션 링을 그 반대로 180도로 이렇게 엇갈리게끔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은 갭 사이로 이렇게 압력이 새는 거를, 압력이 빠지는 거를 잡아준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맞췄고, 그리고 여기 실린더에 보시면 제가 뒤쪽 실린더는 작업하기 전에 리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뺀 그 자리에 넣을 겁니다. 프론트는 뭐 안 했고, 그리고 피스톤 핀도 뜯어서 청소하고 다시 집어넣는데, 작업을 하기 전에 요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리어라고 표시를 해놓고, 링도 마찬가지고 피스톤 여기 핀도 마찬가지고, 뺐던 그놈을 그 자리에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왕이면은 평생을 애들이 같이 살았는데 같이 살게끔 해줘야지. 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오일을 좀 붓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주면 피스톤이 들어가면서 오일은 위쪽은 이렇게 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발라주면 됩니다. 위도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베이스 가스켓이랑 헤드 가스켓, 그리고 럭커박스 아래쪽에 까는 로어 가스켓, 이런 것들은 1200 스포츠랑 호환이 됩니다. 이게 번호를 같이 씁니다. 그리고 럭커박스에 들어가는 가스켓은 연식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같이 쓰는 것도 있고 또 다르게 쓰는 게 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뽑은 건데, 이 타입의 럭커박스 가스켓인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스포츠랑 같이 씁니다. 근데 요거 다음에 들어가는 모델들은 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숫죠.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저게 아마 연식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간 다릅니다. 얘가 5년식이고 8년식을 했을 땐 저 가스켓을 썼는데, 5년식은 요 가스켓을 썼습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실린더를 넣기 전에 이렇게 생긴 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피스톤 링을 잡아주는 툴인데, 이렇게 아까 다시 한번 이렇게 엔드 피스톤 링의 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윗부분 조금을 이렇게 실린더가 들어갈 정도의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깍
물어야죠. 깍. 이거 하실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쑥 내려가면 플라이 휠 저 무거운 게 휙 돌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댕강할 수가 있습니다. 댕강. 그래서 이거 하실 때 항상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깔짝깔짝 얘를 피스톤 링을 누르는 이 툴을 제대로 안 물면 피스톤이 실린더가 내려갈 때 얘들이 완전히 그 피스톤의 지름 속으로 속 들어가지 않으면 저 실린더가 내려오면서 얘를 이렇게 눌러요. 눌러서 이 링이 또 꺾이거나 휘는 경우가 있으니까 특히 이 마지막에 있는 오일 컨트롤 링이 잘 휩니다. 그래서 그거 염두를 하시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 들어갔으면 이렇게 깔짝깔짝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제 뒤쪽 작업할 때 얘가 고정이 되죠. 아니면 얘가 움직일 때 실린더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미리 넣어놓은 베이스 가스켓을 이렇게 얘가 움직이면서 찍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이렇게 채워놓고 다시 요놈을 이렇게 위쪽으로 잡아 당겨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엔드갭 확인하시고 여기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움직이니까 베이스 가스켓을 안 찍도록 해야 돼요. 안 찍도록. 됐어. 얘 이제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 스터드에 요렇게 오일을 조금씩 부어주시면 나중에 이제 헤드볼트에서 토크를 줄 때 이렇게 수르륵 되면서 정확한 토크가 딱 지워줍니다. 요거 자체가 이제 저항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오일을 요렇게 스터드에다가 헤드 가스켓 구형들은 여기에 보면 여기에 요게 이름이 뭐더라? 다웰핀. 요놈 안에 오링을 요렇게 작은 걸 넣었어야 되거든요. 여기 빼놓은 게 있는데. 여기 있네. 요놈이 여기 요렇게 들어가는데 구형 헤드 가스켓에는 신형 헤드 가스켓은 요 구멍이 딱 맞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오링을 안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오링을 더 넣으면 그거 자체가 두께가 안 맞게 되는 원인이 되니까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려나 모르겠다. 여기에 스틸 링이 있습니다. 링이 있고 여기에 다이얼핀 들어가는 부분에 다시 이렇게 스틸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 놈은 오링을 안 넣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안 된 애들은 오링을 넣어줘야 되는 가스켓이고요. 오링 요거 요게 4개가 들어있거든요. 4개 여기에. 근데 요 놈들은 안 넣어도 돼요. 넣으면 안 됩니다. 이제 헤드를 올릴 겁니다. 헤드는 여기에 양각으로 프론트 리어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얘는 뭐 굳이 저 할 건 없고 올리면 됩니다. 그냥. 헤드 가스켓은 종류가 일반적으로 순정은 납을 압착한 얘 방식이 있고 그리고 구리로 만든 방식이 있습니다. 구리.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테프론 방식이고 그거는 이제 뭐 작업자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얇은 것들이 있습니다. 얇은 것들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얇게 쓰면 그 압축 압력이 올라가요. 압축 압력이 올라가서 폭발음도 세지고 성능적으로는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하이 옥탄가를 써줘야 되는 거가 기본으로 전제가 됩니다. 뭐 그게 가스켓 갈았는 정도로만 가지고 옥탄가를 반드시 올려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얇은 거 쓰면서 캠 바꾸고 피스톤 바꾸고 전기 바꾸고 하이캠을 쓰시는 분들은 밸브랑 피스톤이 간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볼트인 캠, 볼트인 뭐뭐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안 해도 되는 것들인데 무슨 뭐 전문가가 어쩌고저쩌고 뭐 적혀 있는 게 있어요. 파트를 선택할 때 그런 파트를 선택하실 때는 여기 이제 이렇게 밸브가 내려오는 거리
그리고 피스톤이 제일 위로 올라왔을 때 그 간격을 재야 되는데 그걸 잴 때 이렇게 굵은 납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헤드를 닫은 다음에 토크를 정상적으로 주고 크랭킹을 손으로 시키죠. 손으로 뒷바퀴를 돌려서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뜯어서 납이 눌린 정도를 보고 허용 공차 이내에 있으면 사용을 하고 그것보다가 더 내려가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아요. 뭐 제가 이 엔진을 까서 할 수 있는 작업을 뭐 유튜브를 찍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또 하면 또 제가 저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고 그런 파트들이 들어가 있는 차가 작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뚜껑을 덮어야 되겠습니다. 자, 프론트부터 할게요. 여기 프론트 적혀 있고 그리고 아까 여기 스터드에다가 기름을 쳤죠. 마찬가지로 헤드볼트에다가도 요렇게 좀 기름을 요렇게 아이고 오늘 영 컵이 모양이 빠지네. 그리고 여기 볼트가 되어 있는 요 부분 여기 접촉되는 부분에도 요렇게 오일을 발라주는 게 좋아요. 푸시로드 커버를 달고 해야 돼요. 제가 푸시로드 칼라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그 서비스 매뉴얼을. 여기 보면 서비스 매뉴얼에는 배기가 핑크랑 퍼플 그리고 인테이크가 오렌지 브라운 핑크 퍼플 뭐야 배기가 핑크 퍼플 언놈인지 구분이 안 가죠. 이렇게 봐서는. 그래서 이 보면 길이가 달라요. 길이가 요렇게 보시면 보이실려나? 하여간 요 밝은색 띠를 가지고 있는 놈이 길죠. 여기 보면 배기가 274고 mm 그리고 흡기가 272mm예요. 그래서 긴 놈이 배기로 가는 거예요. 긴 놈이 요게 앞쪽에 있던 거였으니까 긴 놈이 배기 흡기 배기. 근데 얘는 생긴 건 내가 왜 확인을 했냐면 카바 끼울 때부터 좀 기분이 나빴어요. 이게 기분이 나빴는데 얘가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왜냐면 배기가 더 길거든요. 근데 이 커버의 꼬다리가 보면 얘가 더 길은 것처럼 보여. 그래서 제가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순리대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얘들이 긴 거고 인테이크가 짧은 게 맞습니다. 그게 원래 맞는 거죠. 그래서 얘가 프론트에 들어가 있던 푸시로드였으니까 긴 놈이 배기. 어떤 놈이 긴 거지? 긴 놈이 배기. 정말 도토리 키재기인데 긴 놈이 배기, 짧은 놈이 흡기. 긴 놈이 배기, 흰색이 기네. 배기, 흡기. 그리고 이렇게 뒤집었을 때 푸시로드 커버 안쪽에 있는 오링 요 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잘해야 됩니다. 청소하다가 쏙 빠져가지고 꼽고 나면 싹 다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확인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요거 빼먹으면 겁나게 화나요.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좀 발라줘야 저 새끼가 들어갈 때 거부감 없이 쏙 들어가요. 됐다. 자, 이제 헤드볼트를 조이는데 우선 여기 다 오일을 발라줬으니까 우선 이렇게 걸어요. 긴 놈 두 개를 여기다가 이 시꺼먼 놈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짧은 놈 두 개를 짧은 놈으로.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4개가 꽂혀 있으면 일반적인 패턴은 크로스 패턴이라 그래서 어디에서 시작을 하든 여기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건너편의 거를 잠그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꼽혀 이렇게. 근데 헤드볼트는 뒤에 거는 얘가 1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앞쪽은 이걸 그대로 이렇게 뒤집으면 1번, 2번, 3번, 4번이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잠궈요. 그냥 바닥에 대이면 그냥 스톱. 자, 두 번째 1번, 2번, 예, 3번, 4번. 매뉴얼대로 하면 얘를 되게 힘들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1번, 2번, 3번, 4번을
11, 1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이랑 14니까 14로 한다고 칩시다. 14, 14, 14, 14, 20, 18에서 20이니까 20, 20, 20, 20. 이거 다 풀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11, 아니 14, 14, 14, 14, 18, 18, 18, 18을 잠그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90도씩 더 이렇게 딱딱 잠궈주면 돼요. 그때는 토크렌치를 안 쓰고 그냥 잠그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합시다. 자, 14에 맞췄습니다. 14에 맞춰서 딸깍, 그리고 딸깍, 딸깍, 딸깍. 그 다음에 20이죠. 20. 그래서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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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푸는 것도 똑같아요. 이거 1, 2, 3, 4. 그래서 풀고, 이게 제가 아까 오일 발랐던 거랑 이게 맥이 같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한번 지그시 잡고 또 한번 지그시 잡은 다음에 풀고 그 상태에서 가스켓이 조금 이렇게 눌리겠죠. 헤드 가스켓이.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줘서 정확하게 토크를 정확하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루브하고 여기도 루브하고 했던 것들이 거기에서 저항이 생기면 정확한 토크가 안 들어간다는 개념 때문에 거기다가 그렇게 오일을 발랐던 것들입니다. 자, 이제 다시 14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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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이제 여기에서는 마지막으로 할 땐 90도를 틀 땐 이렇게 마킹을 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안 헷갈리고 4개 다 정확하게 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토크런치 빼고 이 브레이크 바로 긴 라쳇 긴 걸로 이렇게 90도. 그리고 다른 너트들을 채울 땐 락타이트를 바르는데 헤드볼트는 락타이트를 안 바릅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게 끝이야. 이게 4개를 일률적으로 마킹을 해놓으면 나중에 뭐 이렇게 육안으로라도 구분이 좀 될 수가 있죠. 자, 이제 로커 박스를 하는데 제가 이제 로커 박스는 제가 프론트랑 리어를 표시를 안 했었습니다. 깜빡하고 이렇게 표시 안 한 상태에서 이거가 리어인지 프론트 뭐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어디다 꽂아야 되지? 여기다가도 맞고 여기다가도 맞아. 그럼 어떻게 찾지 이걸? 찾는 방법은 이 보시면 요 테두리를 요렇게 보시면 여기가 더러워. 여기가 그죠? 예를 들어서 얘가 요렇게 가 있다고 치면 여기가 더러워질 일이 없어요. 얘가 요렇게 가 있었으니까 여기가 더러운 거예요. 딱 더럽지. 여기가 딱 더러워요. 여기가. 그리고 또 얘는 요렇게 보면 올랄라 여기가 더러워. 여기가 어디다? 앞쪽이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여기 이렇게 낮은 부분이 오일이 새거나 하면 항상 이렇게 지그시 새는 것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여기가 더러워지고 여기가 더러워져요. 자, 요거는 이제 스틸 가스켓, 로커 박스에 들어가는 스틸 가스켓. 얘들은 이렇게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원래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얘를 TDC를 맞춘 다음에 이렇게 잠궈야 돼요. TDC는 밸브가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글 때 나사가 얘를 안 눌러도 되는 거죠. 록함이. 하여간 TDC를 맞추고 해야 된다. 그건 왜 하냐면 잠그다 보면 이게 밸브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제 그 록함 쪽에서 스프링을 누르는 부하가 생기니까 원래는 TDC를 맞춰 놓고 그리고 잠그고 다시 돌려서 뒤쪽 TDC를 맞추고 잠그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전반적으로 TDC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지금 휠도 안 꽂혀 있는 상태고 거시기해서 그냥 할 겁니다. 오늘은 TDC 안 맞추고 살살 얘들 큰 것부터 해서 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얘 잘 자리 잡고 있는 거 보고 그리고 이쪽 로카미 푸시 밸브 위에 잘 올라갔는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잠궈주면 됩니다. 24에서 30 뉴턴메타 그러면은 28. 얘들은 그냥 한 방에 가면 됩니다. 그냥 얘들이 스프링을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얘들 28. 그리고 그 다음 큰 놈 요거 3개 16분의 7 요거 3개 15에서 18 뉴턴메타 17로 해야 되겠다. 됐죠? 그 다음 긴 놈 2개 얘는 15에서 18 뭐야 똑같네? 자 여기까지 하고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심했다. 자 이렇게 약간 뜨는데 가스켓을 이렇게 이 콘택 그리스입니다. 이거 됐고 그 다음 이 딱꿍 16 자 이렇게 해서 박아주는데 얘는 프론트 리어가 각인이 돼 있으니까 리어는 이렇게 그리고 가스켓 이렇게 넣어주시고 얘도 프론트 이렇게 그리고 가스켓 넣어주시고 자 다 했습니다. 이제 얘 이제 달았고 스파크 플러그 구멍 막았고 요거는 달아서 끼우면 되고 이게 브리더입니다. 브리더 할리 데이비슨 여기 브리더가 있죠. 브리더가 여기 브리더가 있어가지고 에어클리너가 여기 붙고 이렇게 브리더가 밑으로 빠지는데 얘는 프레임이 막고 있으니까 브리더 구멍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잘 못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맨날 지저분하고 요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맨날 지저분합니다. 지금 이제 요거 뚜껑 다 닫았고 얘 다 닫았으니까 요 상태로 이제 요렇게 해서 갖다 올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요거까지 아마 오늘 마감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회사에 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